안녕하세요. 아크스키 문진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레슨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키 인생을 바꿀 6시간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론 렉처를 들으시고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슬로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있고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전공이 대학원 전공이 여가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같이 스키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스키를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스키를 타시고 어떻게 해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연구를 했고요. 연구 관련 스키 관련 연구들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검정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스키를 좋아하고 이 스키가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도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연맹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고민을 몇 년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교수법으로 만들었고 그 교수법을 좀 체계화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유튜브가 여러분들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약 12,000분, 곧 3,000분이 될 텐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미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셔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일단 이번에 첫 시간이고 저의 이번 레슨의 컨셉이 여러분들이 스키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게 스키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렉처의 목표입니다. 이 강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이론 수업과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이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설상에서 전달하는 데 제한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한번 듣고 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렉처 설상 실습 시간 중간에 저희가 이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이 있는데 중간 티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각자 드시고 티타임을 가질 텐데요. 티타임 때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 드시면서 오늘 오전 수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설상 수업을 오후 설상 수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론 수업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론 컨텐츠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들일 텐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키가 잘 안 느실 겁니다. 안 느셔서 답답함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좀 얻고 계실 텐데요. 스키가 잘 안 느는 이유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키어라면 누구나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터처럼 멋있는 자세로 스키를 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계속 늙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김현태 선수나 김현태 데몬스트레이터나 김성호 데몬스트레이터처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최성호 데몬스트레이터 제가 지금 좀 일정이 무리했더니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최성호 데몬스트레이터처럼 멋진 자세로 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저희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나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크스키라는 이런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느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연습 방법을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실 정도면 굉장히 혼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스킹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완성된 턴만을 연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터의 혹은 상급자의 이상적인 턴을 보면서 그 턴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연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도 리프트 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턴이 안 되는데 연속된 턴을 연습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한 턴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다음 턴까지 연결하는 연속된 턴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연속 작은 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턴을 빠르게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윙 운동을 하는데 풀스윙을 해야지만 공을 맞출 수 있는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프 스윙 혹은 작은 스윙을 해도 똑같이 공을 맞출 수 있고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풀스윙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내일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천천히 탈 때 안 되는데 빠르게 타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특히 스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탈 경우에 외력의 작용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한 턴 한 턴 따박따박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스피드를 낸 뒤에 연습을 하려고 하시면 일단 스피드에 의해서 굉장히 바빠지고요.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내일 올바른 연습, 어떻게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하는지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적합한 장비의 사용입니다. 대체로 제가 이제 여러 번 장비를 조사한 이유는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 실력에 맞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몇몇 분들이 약간 오버스펙의 장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장비가 고급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장비가 비쌀수록 저희 스키 설계자들이 이 장비의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 용도에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가해졌을 때 적정한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 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체중도 있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스피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로프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설된 슬로프면을 타고 있는데, 그 정설된 슬로프면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회전 반경의 턴이 있을 텐데, 그 회전 반경에 맞지 않은 턴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이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보는 용도의 차를 사야 하는데 스포츠카를 산다면 장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 또 우리의 평균 스피드에 맞는 스펙의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을 작용을 시켜야, 스키에 작용을 시켜야 스키가 휘어지고 턴이 만들어지는데요. 나한테 부담스러운 스키일 경우에 마치 우리에게 맞지 않는 활을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활을, 어린용 활을 잡았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른용 활을 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의 스윙이나 우리의 그 스키의 힘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장비, 내 수준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슬로프에 제가 만약에 장비가 좀 적절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체험하실 수 있는 장비를 제가 오가사카에서 스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판단했을 때 장비가 좀 오버 스펙이다, 혹은 너무 다운 스펙이다 생각이 되면 제가 스키를 한번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야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우리가 형태를 중심으로 스키를 탈 때 외환경이나 어떤 상체의 고정,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적절한 외항이라고 하는 것은 스노우 플라우 상태에서 다리가 모였을 때 이 정도를 적절한 외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항을 일부러 만드실 경우에는 과도한 외항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두 대의 스키가 나란히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스키를 회전하는 데 따라가게 되면 항상 안쪽 스키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상 경기에서는 트랙으로 계단식 스타트를 사용해서 바깥쪽이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우리 스키 같은 경우에는 두 스키를 같이 조작하고 있는데, 두 스키를 같이 보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쪽 스키가 계속 나와서 과도한 외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내가 손을 바깥쪽 스키로 내밀어서 어떤 장풍 동작이라고 하는, 내가 바깥 손을 내미는 동작을 통해서 내 바깥쪽 스키가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완성된 턴의 형태와
같은 형태의 적절한 외향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스키와 정렬해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바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스키 장비의 변화 때문인데요. 스키 장비는 원래 이동수단으로서 개발이 됐습니다. 스키라는 것은. 그래서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에 와서 이제 스키가 됐는데요.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가 됐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플라스틱 부츠와 카빙 스키의 도입이 가장 드라마틱한 기술 변화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스키 기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죽 부츠에서 플라스틱 부츠로 전해오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전성이 좋은 카빙 스키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쉽게 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빙 스키와 노멀 스키의 가장 큰 차이는 스키를 휠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설상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쉽게 말하면 회전이 더 쉬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비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무릎을 많이 꺾고 신체를 반대로 비트는 동작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스키잉의 모습을 보시면 이 보시는 상체의 방향이 자꾸 턴의 바깥을 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외향경이라고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응용 동작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명한 선수들의 변화, 스킹의 변화인데요. 스킹 실루엣의 변화인데 보시면 점점 스키와 나란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스키와 나의 상체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방식으로 스키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선수만 할 수 있었던 어떤 카빙턴이나 깊은 각의 사용이 현대에서는 인터스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같은 메커니즘을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 변했기 때문에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변했고 장비의 변화로 인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수법이 변화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방법은 대체로 과거에 노멀 스키 타는 제가 어렸을 때 타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흔히 비유할 때 오토로 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로 가려면 수동을 배우는 그런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토 자동차를 타면서 수동처럼 운전을 하려고 하시니까 굉장히 운전이 어렵고 불편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교수법을 답습하는 지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전성이 좋지 않은 스키를 타는 방법이었던 턴을 두 구간 업과 다운으로 구성했던 그런 방식이 가속되고 감속되고 가속되고 감속되는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 힘을 유지하기 쉬운 현대 스키에서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키 타기가 어렵고 그리고 회전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외향경을 강조해서 상체의 비틀림 동작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수법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 업다운이라는 과거에 있지 않았던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구부리는 하중 방법. 그래서 스키를 누르기 위해서는 마치 굴신 동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형태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고 그 시범을 따라하고 그 형태 중심으로 우리가 동작을 배울 때 이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현상들, 테니스에서 라켓 레그 동작이나 혹은 골프에서 레깅 동작, 이런 동작들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서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동작이 됩니다. 스키는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특히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제 신체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도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김현태 선수의 스키잉 모습을 보면 안쪽 팔이 떨어져 있고 바깥 팔이 올라가 있고 안쪽 손은 땅에 닿을 만큼 그리고 엉덩이가 땅에 닿을 만큼 많이 기울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보고 형태를 따라하게 되는 스키잉의 모습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김현태 선수의 스킹을 힘의 방향을 고려해서 돌려서 보면 김현태 선수는 안쪽 팔을 들고 있고 바깥 팔이 내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상체가 바깥으로 꺾여 있는 상태, 즉 외경 동작을 이용해서 타고 있고요. 제가 흔히 말하는 비행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사람은 모방하는 경우에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외경 동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리고 어색한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원리 중심의 교수법이고 내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교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라는 방식이고요. 일예로 우리는 스키가 왜 회전하는지,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제일 휘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스키 타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는 아시다시피 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을 만들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스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커브 때문에 이런 세울수록 그 공간이 커지고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키를 눌러서도 휠 수 있지만 세우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세운 상태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체중이 가해졌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평행 주차된 차를 밀다고 생각해 보시면 팔을 뻗은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차를 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차에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면서 스키를 휘려고 하시는 게, 힘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뻗은 상태로 힘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스키는 어디서 휘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연속된 턴을 그려놓고 휜 부분을 찾아보시면 3번에서 가장 휜다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키는 3번에서 가장 휘어야 하고, 반대로 5번에서는 스키가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3번까지 스키를 휘면 안 되는 업을 하고 계셨고요. 업을 하고 기다리다가 점점 스키를 휘어가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죠. 자, 우리는 스키를 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스키는 세워져야 하고 그 세우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기울임보다는 바깥으로 기울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힙을 통한 앵귤레이션 동작이 필요하고요. 턴을 과거에 업과 다운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세 구간으로 구성하셔서 준비 구간 혹은 시작 구간, 그리고 조절하는 구간, 그래서 스키를 점점 쉬었다가 다시 풀어주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구간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속된 턴을 하셨을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스키가 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전환 구간에서는 스키가 펴지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레이싱 게이트 훈련한 뒤에 그 바닥에 나타난 스키의 자국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에서 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키를 바깥쪽으로 몸을 돌려서 외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을 오히려 적절하게 더 앞으로 내미는 동작, 제가 말하는 장풍 동작을 통해서 스키를 타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체의 정렬을 과도하게 외항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탈 수 있고, 그것이 현대 스키에서 정렬된 형태의 스킹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보조 동작들을 저와 함께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스킹을 했을 때 우리는 태야에 되는 자세는 정해지고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월드컵 레이서건, 상위 지도자건, 월드컵 선수 출신이건, 일반 스키어건 상급자의 스킹 형태에서 비슷한 실루엣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급격하게 향상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잘못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원리에 맞았을 때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리에 맞는 스킹이란 것이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숙련의 기간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그 훈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걷는 원리에 맞는 어떤 스킹을 배우시고요. 그럼 걸음마를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이 걸음마를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을 하셔서 걷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걷기가 복잡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핸드폰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자동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이 굉장히 어렵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블을 하면서 시야가 넓은 이유, 그것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때 핸드폰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킬을 걷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의 비슷한 기전의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 골프를 빨리 배우고 골프를 했던 사람이 테니스를 빨리 배우는 것처럼 저희가 스키와 비슷한 운동을 걷기로 만들어서 걷기와 비슷한 운동이 스키가 되게, 그래서 우리는 걷기처럼 스키 타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걷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스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이 현상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 걷기에서 중심 이동의 분석인데요. 이 걷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오른발일 때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고 왼발일 때 왼쪽으로 중심이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키 턴 원리와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를 걷기를 이렇게 스키 타는 방식으로 분석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방식으로 스키를 타는 방법을 내일 배워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시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시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리기로 발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방법은 기존의 스키 타는 방법입니다. 그 기존의 스키 타는 방법으로 타도 스키는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겠죠. 예. 신체에 무리도 가고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과 베이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직이란 건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이고, 그 기본적인 움직임은 현대 스키에 있어서 클래식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일 저와 함께 원리, why,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해보심으로써 실제 스킹이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스키에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스키도 궁극적으로는 기록 경기고요. 기록이 빠른 사람이 무조건 잘 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것처럼 우사인 볼트가 빠르지만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 있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스키를 배우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느끼고 그 방법으로 스키를 타보는 것을 우리 원리에 맞는 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경험해 보실 것은 원리에 맞게 했을 때 내가 그동안 믿던 미신이 아니라 내가 실제 원리에 맞게 했을 때 어떻게 스키가 변하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원리를 아시고 해봤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공지를 드린 바람에 일정 조율이 좀 어려워서 못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당일에 이론 수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간단히 들어보시고, 자기 전에 보시고 내일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한 분이 오셔서 노수정님이 오셔서 제가 노수정님과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녹화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녹음을 했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춥다고 하니 옷을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내일 오셔서 저희 즐겁게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티타임을 통해서 또 담소 나누시고 그리고 오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오실 때 조심해서 오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9시 반에 레드 슬로프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